역시 요즘에는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청이 들어오는 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많아요. 저기 무지성 상승론자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언제 한번 모아서 할게요. 안 속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좀 착하게 생기고 나한테 선한 영향력 끼칠 것 같고 그런 좀 잘생기고 순하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속이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1년은 이렇게 돈 벌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독자분이 카페에 놀러와서 이야기를 했대요. 현금을 3억 정도 들고 있는데 3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다. 투자하는 시기가 아닌 것 같지 않냐? 어떻게 뿌릴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길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락장 때 돈 버는 것이 진정한 재테크다. 역시 이걸 읽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면 이 진정한 재테크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예금하는 거다. 그렇죠? 저희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안전자산으로 돌려라. 예금을 하시든 적금을 하시든 달러를 사시든 금을 사시든 이런 안전자산으로 돌려야지 지금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구라치는 인간들 많은데 부동산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이다. 왜냐면은 안전자산의 조건은요 인플레이션 해지가 돼야 되고 변동성이 적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변동성이 적나요? 안전자산은 실물자산이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실물자산이고 금도 실물자산인데 금이 안전자산이니까 부동산도 안전자산이다. 그렇게 묶어가지고 궤변을 내는 거죠.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라이트하우스는 폭락론자고 저희 깔깔이 입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까지 폭등론자였죠.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이고 남자니까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를 하니까 다 같이 폭락론자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금과 부동산은 차원이 다르다. 빚내서 금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죠. 빚을 얼마 내느냐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무슨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해지냐. 이분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아직도 강보합이다. 더 오를 여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지금은 예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 예금 이야기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자 예금 알아보면은 이렇게 뭐 영상 보세요. 저희는 같이 양쪽 다 들어보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랬을 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금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네이버에서 예금금리 치시고 금리들 보여주면은 예치 금액. 왜냐면은 예금 금리가 막 5% 10% 막 나오는 거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3억을 가지고 있는데 10% 여기 넣으면 되지? 근데 예금 한도는 월 50만원 최고. 뭐 이런 것도 도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치 금액을 통해서 찾아봐라. 그래서 보면은 막 이 정도 나온다. 아 그러면 내가 금통위 해서 빅스텝 하면은 예금으로 엄청나게 벌 수 있다. 계산해보니까 월 100만원 정도는 번다. 월 100만원이 작은 돈이냐. 예금금리가 많이 높아졌다. 저렇게 벌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 재테크의 핵심이다. 자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당연한 이야기가 맞는 거고 저희가 했던 이야기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여러 가지 지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 당연한 이야기는 좋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야기한 걸 봅시다. 자 1년에 1260만원 정도 한 5년 버티면 5천만원 정도다. 자 1년에 1000만원 굉장히 큰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달에 100만원씩 더 내면서 똑같은 이야기죠. 한 달에 100만원씩 더 받느냐 한 달에 100만원씩 더 내느냐. 근데 한 달에 100만원씩 더 내면서 좋은 곳으로 가면은 그거는 좋은 재테크다. 얼마 전에 한 얘기예요. 언제? 7월 30일 2달 반 정도 지났죠. 그때는 이게 좋은 재테크. 한 달에 100만원 별거 안 되는 돈인데 지금은 한 달에 100만원이 엄청 큰 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맞아요.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자 저분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깔깔이 있고 저희가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진 않아요. 부자가 되려면요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아야 돼요. 핵심은 그거죠. 거기서 이제 뭐 투자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요 모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돈을 모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걸 얼마나 잘 굴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위험한 자산을 자꾸 굴리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버는 것보다 일단 지출을 줄이는 게 핵심인데 지출은 우습게 생각하고 버는 건 크게 생각한다.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과연 맞을까요? 자 1년 정도 넣어놓으란 이야기는 2024년쯤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100대 기업의 최고 재무이사들이. 그러니까 대략 1년 반 뒤에는 경기가 풀린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은 굳이 서둘러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자,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본인도 같이 예측을 하신 거죠?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라고 얼마 전에 하셨던 분이 이제 또 슬금슬금 예측을 하고 계시다. 그것까진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 반이 될지 2년 반이 될지 뭐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사람들에 따라 보는 눈은 다를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1년 정도 예금을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자 2019년 이야기를 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10년을 바라보고 한대요. 그러면은 1년에서 1년 반 침체예요.
그리고 저 때쯤에 찍으셨던 다른 영상들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집은 언제 사야 돼요? 아무도 안 살 때. 그러면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아무도 안 사는 시기인데 10년 후에 침체되는 게 아니라 1년에서 1년 반 침체되면은 지금 10년을 바라보고 지금 사야 되지 않아요? 가격이 조금 조정 왔을 때? 저희가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 올라가는 사람은 상승론자고 떨어지는 사람은 폭락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신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하락 또는 조정이라고 하시는데 조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요, 지금 사야 될 때 아니에요? 3억 정도면 부동산을 대출 끼면 충분히 사고도 남는데 갭으로 사면은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예금해야 돼요? 여태까지 방송에서 하셨던 이야기랑 다르지 않냐? 그런데 저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잖아. 한 3년 전이랑 지금이랑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은 10년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옛날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럼 최근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야 되죠. 그러면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내가 돈을 조금 들고 있다고 해서 급해지지 말아라. 투자하려고 급해지다 보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집이라도 사야 하지 않을까, 오피스텔이라도 사야 하지 않을까. 10년 보고 사라고 하셨는데 뭐 1년 반 정도 침체가 오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예금에 투자해서, 자, 예금에 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득도 좀 보고 하면 좋다. 자, 예금은 투자라고 안 했죠. 돈 모으는 거라고 그랬죠. 돈 모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금에 넣어놓죠. 누가 요즘에 투자 안 하고 돈 모으는 사람들이 예금에 안 넣어놓고 집에 금고 쌓아놓고서 거기다가 돈 넣어놔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위험한데. 차라리 은행에 맡기는 게 안전하고 이자도 주는데 뒤가 구린 돈 아니면 대부분 예금 아니면 적금으로 돈을 모으시죠. 그건 기본이다. 그런데 돈을 그냥 무작정 근로소득을 예금 적금에만 넣지 말고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는 예금이 투자래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금이 투자로 바뀌어요? 그동안 근로소득 모으시는 분들은 예금을 안 했을까요? 투자 안 하고 그냥 근로소득만 모은 분들일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10,000원만 있어도 투자를 시작하세요. 10,000원이 아니라 한 푼이 없어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말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 옛날 이야기라고 하는데 반박 환영입니다. 그분 영상 2021년 12월 달 거 한번 봐봐라. 아직 강보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야기는요, 그분의 투자 마인드가 많이 묻어나온 이야기니까 21년쯤에는 좀 말하는 게 좀 약해지셔서 아직 강보합이다. 19년에는 아직 뭐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때 10년 뒤를 보고 당장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보자는 거죠. 그게 투자 마인드고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사야 된다. 자, 2011년에 청란을 하셨대요. 2011년은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였죠. 10년 뒤를 보고 사신 거겠죠? 그러면은 파셨을 때는 10년 뒤를 보고 파셨겠죠. 그런데 왜 남들한테는 사라고 했을까요? 나는 안 하는데 너는 해라. 한 달 전엔 투자하라고 그랬지만 한 달 뒤에는 예금을 해라. 그래서 한 달 전에 투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금도 투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바뀐다고 보고 있어요. 2019년에는 물가가 오르면 아파트도 오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있는데도, 그러면 지금이 가장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도 지금은 무주택자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하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올랐대요. 그 이야기 그대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재계약하니까 전세가 올라야 되죠. 5%로 재계약한 사람들 계속 재계약하면서 5% 지금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2020년이에요. 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인천 쪽 박살나고 있죠? 거맘 투자하라고 하셨어요. 거맘은 본인이 볼 수 있는 부동산 투자 탑5 안에 든다고. 이게 불과 2년 전이에요. 근데 2, 3년 전엔 그럴 수 있고 지금은 다르다고 하는데 작년까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부동산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후를 보고서 예측해서 부동산을 사라고 하셨죠. 그리고 1년 반 정도 침체된다고 예측을 하셨죠. 대응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예금을 하래요.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은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투자하기 힘든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남들 안 살 때 부동산을 사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말 들었던 분들은 지금 와서 이렇게 말이 바뀔 거면 왜 들었냐? 내가 그 말 듣고 집 샀는데 고생하고 있어요. 10년 뒤를 보고서 집을 사라고 했으니까 지금 고생하더라도 괜찮겠지.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지 말래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줘야지 갈아타기가 되는데 무주택자들은 사지 말고 1주택자들은 지금이 기회니까 갈아타기를 하래요. 이런 부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죠. 10,000원으로 주식을 시작하라고, 유망한 투자처들 지금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지났는데 시장이 이렇게 바뀔 것이 예상이 안 됐냐? 이때는 그렇다 칩시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때는 오히려 10,000원 적은 돈이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측 금액에 따라서 더 많은 이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 광고는 엄청 많이 하세요. 뭐 요거 부동산 앱 요즘에 평점 박살 났는데 요거 이야기 안 해요? 예전에 하고 관심 놓으셨나? 그 다음에 요거 계속 광고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유튜브 수익 까고서 해가지고 라이트하우스 돈 많이 쳐본다.
저희 지금 방송하는 퀄리티를 보면은 혼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죠, 적어도? 인원이 여러 명이 있죠? 저희가 지금 주말도 없이 일어나서 나오자마자 계속 일하고 있는데 그거 생각해보시면은 일반인들 근로소득 벌어가는 것만큼 엄청나게 벌어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 사라고 해놓고서 수수료 받고 강의료 받으면 얼마든지 더 벌 수 있겠지. 이 고생해가면서 저희가 틀린 이야기라고 하면 돈을 덜 버는 방향으로 가겠어요? 그런데 뭐 유튜브 수익 까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정직하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갑자기 뭐 긴급공지 해가지고 나온 게 자기 사칭하는 사람들 속지 마라 하고 그 말이 끝이었는데 대부분.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복귀할게요 하는데 복귀는 이때 하는데 사칭하는 사람들 그 전에 있었으면 그 전에 올려도 됐는데 그러면 딱 보시면 텀이 얼마예요? 6개월? 조금 안 되게 뭐 4개월 정도 됐죠?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영상이 6개월 넘게 안 올라온다. 그러면은 수익 다시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날라올 때까지 기간에는 나에게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빨리 올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유튜버들 자숙한다고 해놓고서 자숙 6개월 하고 돌아오는 유튜버들이 왜 그렇게 많느냐. 요거 보시면 다 알아요. 6개월 넘어가게 되면은 수익 다시 신청해야 되니까 방송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6개월 내에 죄송합니다 충분히 자숙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유튜버들이 다 그렇다. 물론 벌고 싶죠. 저희도 벌고 싶고 저분도 벌고 싶을 거예요.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추진을 하시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속을 수 없게 앱을 만들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평점 엄청 안 좋아요. 구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그런 부분들 진짜로 의를 위해서 하셨다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 그냥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거다.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진 않는데 본인이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다. 자, 좋은 말이죠. 기부도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심 없이 들어갔다. 항공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부동산은 취미고 홍보나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 치고는 대놓고 여기 계속 붙여놓고 계시지 않냐. 유튜브로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6개월 넘어가기 전에 호닥닥 영상을 내시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 맞느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이 너무 자주 바뀐다. 결론. 예금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예금 이야기하는 건 좋다. 그런데 한 3억 정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예금을 추천하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10,000원이라도 투자하라고 한다.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최근에 한 얘기. 1년 반 침체 보는데 부동산은 10년을 뒤를 보고 살아. 그리고 본인은 예측하지 않고 대응하는데 지금은 1년 반 침체하고 예측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길게 보더라도 1년 반 정도 넘어가진 않을 거다. 예측을 하고 있다. 뭐 전문가가 아니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뭐 이야기를 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 다 좋은데 왜 자꾸 저렇게 말을 바꾸시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말들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분이 싫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라. 눈에 콩깍지 씌우고 보지 말아라. 우리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 합당하지 않으면 여기다 댓글을 다세요. 거짓말을 해서 뭐 올림픽 선수촌을 샀느니 뭐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인구 감소로만 집값 떨어진다고 했느니 하는 말들을 축소시켜서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합리적인 눈으로 보셔라. 우리 것도 보고 저쪽 것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쪽은 얼마나 말을 바꾸고 있고 상승론자들 하락론자로 바뀌었다고 해서 아 지금 상황에 맞춰서 정확히 맞췄다가 아니라 떨어지는 거 보고 바꾸는 게 무슨 정확히 맞추는 거냐. 이런 것들 보시면은 합리적인 판단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까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자산은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영상을 올리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